그분이 이제 저한테 관심이 있었나 봐요. 번호를 가져가고 계산하려고 하는데 더치 남자들은 정말 더치페이만 하나요. 오늘은 두벨이라는 벨지안 맥주를 가져왔어요. 안녕하세요, 메간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정말 많이 쓰는 네덜란드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게 있어요. 바로 더치페이죠. 더치페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는 좀 다양한 의견이 있어요. 17세기에 네덜란드랑 영국이 한창 사이가 안 좋을 때 네덜란드를 이제 디스하려고 안 좋은 거에는 죄다 더치라는 말을 붙였다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제 예를 들면 술 마시면 갑자기 막 이렇게 용기 솟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Dutch Courage라고 하기도 하고, 가짜 금 있죠. 그런 거를 Dutch Metal 이렇게 부르기도 한대요. 더치 남자들은 정말 더치페이만 하나요. 이건 몇 년 전인데요. 제가 이제 싱글일 때 커다란 그룹으로 이렇게 몰려다니는 무리가 있었어요. 그 그룹 자체가 되게 크다 보니까 이제 뉴페이스들이 항상 조인을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었어. 그분이 이제 저한테 관심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번호를 가져가고 연락을 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디너를 하기로 얘기가 된 거예요. 유럽에서는 디너를 잘 안 해요. 첫 데이트를 할 때. 왜냐면 디너하는 게 한국처럼 그렇게 싸지 않고요. 거기다 이제 디너는 데디케이션이잖아요. 적어도 한 2시간 정도 그 사람에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냥 드링크를 보통 하는데 이 친구가 디너를 먹자고 하대. 그래서 그래, 오케이. 제가 그 당시 살던 집에서 거의 30분이 걸리는 거리였어요. 자전거를 타고. 그거는 이제 코딱지만한 암스테르담에서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래도 뭐 그래, 다른 동네 탐방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갔어요. 나름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고 이제 계산을 할 때가 온 거죠. 비를 웨이터가 가져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카운터에 가가지고 계산을 해야 했어요. 그래서 계산하려고 하는데 약간 애매하게 제 대각선 뒤쪽으로 서 있는 거 있죠. 그렇게 서 있다가 제가 비를 나눠달라고 얘기를 안 하니까 나눠달라고 하는 거예요. 약간 어색한 거예요. 저는 비를 잘 안 나누거든요. 그냥 친구들이랑 저녁을 먹어도 큰 그룹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제 둘이서 식사를 하면 그래, 이번엔 그냥 내가 내고 다음에 너가 내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굳이 비를 나눠달라고 하길래 아니야, 됐어, 그냥 내가 낼게, 그러고 제가 다 내버렸어요. 아무튼 뭐 그런 데이트를 했었어요. 제 친구 중에 이제 7년 정도 사귄 커플이 있어요. 같이 산 지는 한 5년 정도 됐고 오래된 커플인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려야 되는 게 한국에서의 커플의 개념과 유럽 전반적으로에서의 커플의 개념이 좀 달라요. 일단 한국은 순서 자체도 되게 다르죠. 처음에 썸을 타다가 사귀기로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더 진지해지다가 이제 자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하던가 뭐 이런저런 일들이 있겠죠. 근데 유럽에서는 데이트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자요. 그래도 데이트야. 많이 진지해지면 그제서야 이제 익스클루시비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너랑 나랑 둘 다 서로 다른 사람 데이트하지 않고 익스클루시브하게 말 그대로 만나자, 남자친구 여자친구 관계를 갖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굳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자연스럽게. 더 진지해지면 같이 살고 같이 살다가 애를 낳아요. 처음 결혼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결혼을 먼저 하는 커플은 굉장히 드뭅니다. 애부터 낳고 registered partnership이라는 걸 해요. 뭐 위트니스도 있어야 되고 선서 같은 거 그런 것도 해야 되고, 결혼한 커플과 거의 동등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진짜 결혼은 순수하게 리추얼적인 측면에서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커플은 그 registered partnership 그 직전까지 이미 와 있는 되게 진지한 관계의 커플인데, 얘네는 이제 각자의 수입을 각자가 알아서 관리를 합니다. 같이 사니까 이제 공동 지출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공동 계좌에서 쓰는데, 공동 계좌는 매달 본인들 계좌에서 각출을 해요. 거기에서 휴가비도 내고 모기지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뭐 나중에 애 낳아도 그렇겠죠. 근데 이 커플이 특이한 게 아닙니다. 이런 커플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커플은 저 만난 지 한 얼마 정도 됐더라? 한 5, 6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남자 쪽이 그 가족한테서 이제 물려받은 아파트가 암스테르담에 있어요. 본인 혼자서 거기 살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생겼고 둘이 진지해지다가 이제 같이 살자고 하게 돼서 여자친구가 이제 남자친구 집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친이 과연 방세를 낼까요? 이 남자한테?
그렇지 않습니다. 공동 계좌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이 집은 그로서리 같은 거를 할 때 뭐 내가 한번 했으니까 너가 한번 하고, 아 너가 그로서리 많이 했으니까 이번엔 내가 좀 많이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대충 눈치껏 봐서 해요. 칼같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죠. 그리고 이 집은 남자친구가 휴가를 갈 때 한 번씩 또 다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예시들로 봤을 때 결론은 케바케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경제 사정에 따라서도 다르고 어떻게 자라왔느냐에 따라서도 다르고, 그래도 이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굳이 퍼센티지로 얘기를 한다 하면 반반하는 사람들이 한 90% 정도, 나머지 10%는 반반 안 하는 약간 예외적인 경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친한 친구들끼리도 구체적으로 묻지 않는 이상 잘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칼같이 반반 안 하고 좀 더 베푸는 사람을 만났다고 해서 내가 더 사랑을 받는다는 건 아니에요. 받는 부분이 있으면 내가 또 갚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 관계 속에서 반반한다고 무조건 뭐 저 없는 사람도 아니고, 처음에는 그냥 뭐 경제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그렇게 반반 시작을 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서로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이고 뭐 경제적인 사정도 나아지고 그러면 좀 더 디펜던트한 그런 관계가 되기도 해요. 어쨌든 뭐 디폴트 값은 뭐 이렇다는 거. 사회가 많이 평등해졌다고는 하지만 성평등이 완전히 종식이 된 건 아니죠. 분명히 사회생활에서 남자가 유리한 조건에 있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승진이나 연봉에서 남자가 조금 더 유리하겠죠, 여자보다. 그렇다고 여자가 남자만큼 돈을 벌 수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가족을 꾸리는 시점에 오면 좀 달라지죠. 소셜 시스템 자체가 아이를 키우기 편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전처럼 똑같이 일을 할 수는 없어요, 둘 다. 네덜란드는 출산 휴가가 4개월이거든요. 완전 만삭일 때 이제 출산휴가를 떠나서 아기가 바로 나온다고 해도 엄마는 아기가 4개월 미만일 때 이제 회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유치원, 유아원을 킨더 옥방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아기를 맡길 수는 있어요. 맡길 수는 있는데 비싸기도 하고, 만약에 아기가 거기서 아파, 뭐 열이 난다거나 감기가 걸렸다거나 뭐 토를 한다거나 무슨 일이 있어. 그러면 일을 하다가 부모 둘 중에 하나는 달려가야 하는 거예요. 결국 완전히 평등할 순 없고 하나가 희생을 조금 더 해야 되거든요. 그걸 결국 엄마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더치페이 얘기를 하다가 뭐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뭐 더치를 하든 말든 둘 다 경제 활동에 문제가 없으면 앞가림은 알아서 하자는 주의입니다. 하지만 너무 째째하게 뭐 유로센트까지 세가면서 아니면 공동 계좌를 만들어서 굳이 쓴다거나 이런 거는 별로 제 눈에는 그렇게 예뻐 보이진 않아요. 친구든 연인 사이든 내가 한번 냈으면 네가 한번 내고, 네가 한번 냈으면 내가 내고, 뭐 눈치껏 이렇게 스무스하게 하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방향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